KF-21이 얼마 전에 시행한 시험 비행에서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KF-21이 개발 완료되고 양산이 된다면 강원도 강릉에 배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35의 2차 추가 계약으로 창정비를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KF-21은 지금까지 시속 400에서 800km로 비행하며 기체 안정성과 무기 작동 시험을 해왔는데 5월 2일경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신 전투기인 F-35A의 경우 마하 1.5에서 1.6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는 F-18 슈퍼호넷의 경우 스펙상은 마하 1.8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마하 1.8부터는 흡입구의 기류 문제 때문에 이 속도까지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평 비행 시 나오는 마하 1.57을 최고 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F-15K의 경우 항속 속력은 마하 1.29, 최대 속력은 마하 2.5입니다. KF-16은 마하 2.0이며 FA-50은 마하 1.5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스텔스 기체라는 명성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기의 경우 최고 속도가 높아지면 공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의 적외선 장비에 쉽게 탐지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인한 열 발생으로 적에게 쉽게 탐지가 된다면 무장량은 적고 속도도 느린 기체만 될 뿐입니다. 또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텔스 도료와 스텔스 형상,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유지하면서 고속 비행에 적합한 설계를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을 유지하면서 스텔스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한 예시가 F-22입니다. F-22의 경우 최대 속력이 마하 2.4로 추정되며 최대 순항 속력은 마하 1.82입니다. 이는 스텔스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속도이며 이 기체의 생산 비용은 대당 약 1,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운용비의 경우 대당 연간 약 300억 원이 들게 됩니다. F-35A의 경우 181억, F-15의 경우 158억의 유지비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비,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이는 고속을 유지하며 스텔스 성능을 유지시키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스텔스기는 최고 속도를 희생하는 점이 있어도 탐지 회피 능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대공, 공대지, 정찰, 전자전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은밀하게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탐지되지 않고 작전 구역에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속의 장점보다는 스텔스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게 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하 2.0을 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KF-21은 강원도 강릉에 주둔하고 있는 제18 전투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양산에 들어갈 KF-21의 경우 블록 1으로 공대공 무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대공 무장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전방 기지인 강릉에 배치하여 북한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공대지 무장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후방에 배치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릉 기지는 F5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체에 비해 도입한 지 매우 오래된 노후 기종이지만 무장과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고 신속한 이륙이 가능해 북한의 공중 도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F5의 경우 KF-21보다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기지 공사를 통해 확장해야 합니다. 이 확장을 완성한다면 F5의 경우 경기도 수원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KF-16의 경우
충남 서산과 군산에 주둔하고 있으며 FA50은 강원도 원주, F15K의 경우 대구, F35A는 충북 청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대한민국이 F-35A에 대한 창정비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대를 도입하는 1차 계약을 진행했으며 2023년 12월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계약 조건 중 하나로 국내에서 창정비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현재 공군에서 근무 중인 정비사 30여 명이 미국에서 창정비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F-35A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했으며 교람에 따른 자세한 창정비는 일본에 있는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F-35A의 창정비를 일본에서 하게 된다면 비행 경로나 북한의 주요 시설 위치와 같은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창정비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창정비 도입에 대한 금액은 증액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는 F-15K의 경우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에서 창정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같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항공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KF-16의 경우 F-15K와 같이 경남 사천에서 주요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창정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초 정비해야 할 기한이 다가오면 창정비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체의 기본 상태를 평가하고 작업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상태와 주요 시스템 및 부품의 기능을 평가하고 손상과 마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품과 시스템을 분해하고 라벨링을 하여 재조립 시 일어날 혼동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분해된 부품은 초음파, 엑스레이, 자력검사 같은 비파괴 검사로 부품의 내부 결함을 확인합니다. 손상이 확인된 부품은 금속 가공, 용접, 재도장을 통해 원래 상태로 복원합니다. 그리고 분해된 부품과 시스템을 재조립하고 전기, 유압, 연료 시스템 등의 연결을 확인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모든 조립이 완성된 기체의 시스템과 부품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엔진 작동, 유압, 전체 기기 시스템을 확인한 후 테스트 비행을 시행하여 최종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KF-21의 개발이 큰 문제 없이 완료되고 강릉에 배치되어 F-35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